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광화문에서 외침의 집회가 열립니다. 저도 오늘 다시 광화문 연단에 오를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러나 이 투쟁의 열기는 결코 식을 수도 없고 식어서도 안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자유우파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한국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당이 제2의 조국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 오는 12월이 고비다. 한국당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결사투쟁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2의 조국 투쟁. 저는 조국이 물러났을 때도 이것은 기나긴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의 이 나라 망치기를 스탑시키는 대장정의 시작, 내년 4월 총선으로 가는 중요한 고비. 그런데 제1의 투쟁이 조국의 퇴진과 정경심의 구속,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투쟁의 열기가 꺾여버리고 투쟁이 마감된다면 나라 망치는 투쟁은 어디로 갑니까? 제2의 투쟁, 12월 3일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정하겠다고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좌파 연합과 더불어서 12월에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바로 상정을 하고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한국당의 물리적인 투쟁,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왜냐 이것은 본회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은 그런 투쟁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패스트트랙에 고발되지 않은 48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결사대 전면에 내세우라. 한국당이 저지른 몇 가지 실수 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아니, 5.18 가산점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의당 국회의원들이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한 일을 한 것 가지고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그 고발당한 62명 의원들의 불안감을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사법 처리되고 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의당 해야 되는 일, 의당 치러야 되는 투쟁을 대가로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발당한 의원과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들의 형평을 가리기 위해서 48명, 고발당하지 않은 의원 48명이 12월 결사투쟁의 전면에 제1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발당하면 한국당원 전부가 고발당해서 공천심사 때 공평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창장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조국 사퇴, 퇴진,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를 썼다고 그 TF팀 전현직 의원 14명에게 줬던 표창장과 50만 원짜리 상품권. 조국 사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투쟁의 결과물을 가져온 것은 과문을 가득 메웠던 그리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던 애국 시민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검찰, 이 세 개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제가 조국의 인사청문회 직후에 지적했듯이 한국당의 그물은 너무 엉성해서 당시 조국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데 충분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조국을 밀어붙이고 조국의 잘못을 세상에 까발린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은 또 당연히 의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전체적으로 시민, 언론, 검찰, 이들이 사태의 결과를 가져온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상품권과 표창장이라니요. 상품권을 반납하고 표창장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슈퍼스타 K 스타일의 청년 영입.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영입된 2명, 그 영입 방식이 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영입 방식도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밀실에서 세습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무감동의 영입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례대표 현재 따지면 17명, 최소한 3분의 1, 6명, 많게는 절반, 8명을 청년들에게 할애해서 슈퍼스타 K의 방식의 축제 형식 오디션, 축제 형식 경쟁을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선거인단도 잘 만들고 또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스타일과 방식도 멋있게 만들어서 이것을 축제 형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또 지원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축제를 왜 못 만듭니까? 자, 제가 5번째 얘기한 공정한 공천 룰로 새 인물 물갈이를 단행해야 됩니다. 내년 1월 공천제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공천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4년 전 도장 들고 뛰어 이 코미디를 연출했던 그런 식의 공천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공천제도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의 공정성, 그리고 구인물이나 새인물이나 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진입을 하고 그들이 새로운 정치의 토대가 되고 그들이 정당과 정치를 개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자유우파의 선봉대가 돼서 그들이 2022년 정권을 탈환하는 주요한 주력군이 되어야 하는 이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참신성.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구태의연한 공천 방식은 아마도 유권자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쟁력은 새로운 공천 방식, 새로운 인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도 당시 국민 경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방식. 반드시 국민 경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노출되었던 여론조사의 문제점들 이런 것도 다 보완을 하고 지역과 당의 필요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영입이 돼서 정권 탈환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당의 제2조국 투쟁의 중요한 관건들입니다. 감사합니다.